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기쁨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가 총 두 개로 영상을 분리를 할 건데요. 금기쁨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 네, 그것을 여러분하고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 공유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이것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고, 금기쁨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을 드리기 전에 투자라는 것은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도 본인한테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를 하시고선 시청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목을 보면 이제 매일 이자 받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더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 화면 모드로 바꿀 거고요. 네, 매일 이자 받기. 이 매일 이자 받기라는 거는 요즘에 흔히 뭐 스테이킹이라든지 디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개념들이라든지 용어를 아시는 분들은 단번에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도 사실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전문 용어보다는 쉬운 용어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쉬운 용어, 그냥 이자 농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은 1부인데요. 제가 하고 있는 매일 이자를 받는 이자 농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 2부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는지, 그에 따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1부, 금기쁨이 하고 있는 매일 이자 받기. 자, 매일 이자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은 은행에다가 우리가 돈을 맡겼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아주 쉽습니다. 자, 우리가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맡겼을 때 이제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자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5%의 이자를 받는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원금 100만 원과 그다음에 이자 5%, 5만 원이겠네요. 그래서 총 105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저금리 시대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금리가 뭐겠습니까? 초저금리죠. 그만큼 금리가 의미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금리가 낮다는 거가 문제라기보다도 계속 치솟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은행에다가 안전하게 돈을 맡겼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는 점이 참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제 서서 관심을 갖는 분들은 이 달콤한 이자 농사라는 것을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 가상화폐 세계에서는 금기쁨이 생각했을 때 리스크가 없다, 많다, 또는 그걸 초월해서 안정적이다, 최소 안정적이다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금기쁨이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합니다. 100만 원 금액을 투자했을 때 A 플랜은 10만 원의 이자를 얻기 위함이고요. B 플랜은 40만 원을 얻기 위한 플랜입니다. 자, A 플랜은 10만 원을 얻기 위한 플랜이기 때문에 내 원금 100만 원을 고려했을 때 10만 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가 따로 있을 거고요. B 플랜은 40만 원의 이자잖아요. 40만 원을 받기 위한 리스크는 따로 있을 겁니다. 자, 혜택에 따라서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소개하는 이 내용은 뭐 따로 포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후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적으로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조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매일 이자를 받는다. 매일 이자를 얼마를 받느냐면 1%씩 받습니다. 매일 1%씩이요. 자, 1년이면 365일, 연으로 따지면은 365%인데요. 여기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매일매일 복리로, 즉 복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원금이 불어나고 그 불어난 원금에 대한 이자의 가치도 점점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퍼센트를 말씀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혹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포털에서 한번 복리계산기를 검색하시고 매일 1%씩 내 원금을 만약에 얼마를 맡겼을 때 1년 후에 얼마가 되고 이자는 얼마가 되는지를 보시면 다소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는 조금 더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이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그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한 나의 원금 규모는 제 안에서 적절한 규모로 일단은 선택을 해두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드림 네트워크라는 것이고요. 매일 1%씩 이자를 받을 수가 있고 1%씩 받는 이자는 출금을 해서 현금화를 시키거나 혹은 내 원금의 덩치를 더 크게 불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원금의 규모가 더 커진다면 매일 받는 이자율도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두 번째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다릅니다. 그건 바로 제가 선택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행에다 원금 100만 원을 맡기고 이자를 더해서 받잖아요. 근데 이 드림 네트워크는 조금 특이한 게 원금을 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금을 찰 수가 없으니까 매일 이제 1% 준다는 거가 조금은 납득이 되는 거더라고요. 저한테는. 자, 원금까지 찰 수 있고 1% 약간 좀 느낌이 더 달콤하긴 하지만 좀 쎄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금기쁨이 아주 맛있는 요식업 가게를 차렸습니다. 1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요식업 가게를 차렸는데 매일 수입은 만 원씩 나옵니다. 자, 이 만 원을 갖고 제가 생활비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다른 방법은 그 만 원을 다시 금기쁨 요식업 사업체에 재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101만 원의 가치에 따른 이자가 점점 커지겠죠. 어떠한 기준을 두고 그때부터는 계속 생활비든 다른 목적 자금으로 쓸 계획입니다. 금기쁨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가 갔을 때 이 드림 네트워크가 좀 더 가능성이 더 뚜렷하다라고 한다면 목적 자금 쓰지 않고 좀 더 많은 기간 동안 투자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드림 네트워크에 대해서 서머리를 잡는다면 매일 이자를 준다. 단 원금은 찰 수가 없다. 그리고 리스크를 안정적인 이자 농사는 이 세상에 없겠지만 만약에 그걸 수치화한다면 조금 리스크가 높은 편이구나. 그리고 이 영상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투자를 고려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의 책임과 판단은 본인한테 있는 거죠. 선택도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한번 신중하게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드림 네트워크에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할 때는 내가 만약 100만 원을 투자를 하잖아요. 금액은 더 낮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겁니다. 100만 원 투자한다면 약간 좀 세금 또는 수수료 개념으로 10%가 공제가 됩니다. 즉 내가 100만 원의 이자를 돌리고 싶다고 한다면 10%를 감안해서 110만 원을 넣어야 10만 원을 제외한 100만 원으로 이제 스타트가 될 거고요. 내가 100만 원 넣었다 그러면 10%가 빠진 거니까 90만 원으로 돌아갑니다. 매일 이자 예치도 내가 만 원의 이자를 받는다면 다시 복리를 돌렸을 때는 10%를 제외한 1000원을 제외한 그렇게 해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부 방송 금기쁨이 하고 있는 것 중 하나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매일 이자 농사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